오늘 저는 북한과 남북 통일이라는 주제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그 국제대학원에서 한국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며, 그리고 베트남도 특히 이 분단과 통일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제가 저에게 특별히 좀 흥미롭게 느껴졌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조금이라도 이 주제에 대해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이 발표를 준비해 왔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북한을 하면 무엇이 떠오를까요? 네, 저는 그 대학원 수업을 듣기 전에 인권 유린, 김일성 숭배, 굴주림, 가난함, 한마디로 도저히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것,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만 가졌습니다. 하지만 대학원 수업을 듣고 나서 저는 북한에 대해 좀 더 다양한 단어로, 다양한 시각으로 북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북한이라고 하면 전시 대비라는 단어로 묘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전쟁은 남북한과 모두에게 아주 엄청난 피해를 주었지만, 특히 북한에 훨씬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물적 피해를 입은 북한은 이제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전국을 200여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로 자립 경제와 자기 국방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지역의 각 공장과 기업소에는 민수 생산과 공수 생산을 동시에 병행하도록 생산 라인을 건설하고, 가능한 한 전시 공중 폭격에 견딜 수 있도록 군사 시설을 지하화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문화 측면에서 보면 이제 제가 참 독특하다고 느꼈던 점은 북한의 표준어 문화어입니다. 네, 문화어는 한자어, 외래어를 한글 고유어로 대체하고, 고유어가 없을 때에는 이제 가능한 한 풀이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여러 가지 차례를 거쳐서 언어 혁신을 단행하여 1949년 한자를 폐지하고 1964년부터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말다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예를 들어서 그동안 달라진 말들을 보면 이제 회의는 공작, 관계, 사업, 괜찮다, 문제 없다는 이롭다, 사랑은 값이 높다, 그리고 여보세요라고 하는 대신 전화 받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래어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살림집, 아이스크림, 얼음 보송, 원피스, 달린 옷, 파마, 볶음머리 등이 있습니다. 네, 재밌죠? 네, 또 북한을 하면 통일, 분단, 그리고 이산 가족이라는 단어들을 뽑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미래를 전망해볼 때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북한이 붕괴할 것이다 라는 주장인데, 이것이 좀 북한 내부 정권에서 전복, 그리고 빈부격차로 인해 심해지고 있는 민중의 심리적 이반 현상, 그리고 지속적인 시장화와 개방화 등으로 인해서 북한이 붕괴하지 않겠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가능성은 통일입니다. 북한에서 상정하는 한 민족, 두 국가, 두 체제, 두 정부, 그리고 두 정부의 연방체, 그리고 남한에서 상정하고 있는 한 민족, 두 국가, 두 체제, 두 정부의 연합체, 통일 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미래가 붕괴도 아니고 통일도 아니고, 그러면 제3의 길이 있다면 그 길은 연대 평화입니다. 네, 연대 평화라는 것이 대등한 관계에서 형성되는 협력과 상호 의존에 입각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일과 연대 평화로 가는 길은 너무나 길고 너무나 험난한 과정이며, 이에 따라서 남북의 분단이 이제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분단으로 인해서 분단 비용에 대한 부담과
이산 가족의 아픔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1954년에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분단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강은 베트남 중부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벤하이강이라고 하는데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강으로 길이가 100km 그리고 최대 강폭이 200m밖에 안 됩니다. 참 한가롭고 평화로운 모습이죠. 하지만 시간을 1975년 통일 이전으로 돌리면 이렇게 완전히 다른 그림이었습니다. 1954년에 이 벤하이강을 가운데 놓고 비무장지대가 설정되었습니다. 양쪽 강변이 100m밖에 안 되는 그런 거리였지만 서로 20년 넘게 떨어져서 살아야 하는 애틋한 아빠, 엄마, 딸, 아들 그리고 연인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진짜 분단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북한과 베트남의 분단 얘기들을 보면서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 시가 생각납니다. 저것은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남북한도 어느 날에 이 담쟁이처럼 벽을 넘어서 서로 마음을 통할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지난 2년이라는 시간을 돌이켜보면 저는 정말 포스코와 참 기쁜 그런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베트남 법인에서 근무하다가 또 포스코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참 긴 시간도 아니지만 저한테 굉장히 귀중한 그런 인연들을 만들어줬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길을 잃어서 헤매고 있었던 저를 도와주신 어느 따뜻하신 할머니 그리고 저의 학업을 늘 아낌없이 지도해주신 교수님들까지 모두 저에게 참 아름다운 그런 추억과 인연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아름다운 인연들도 못 맺었을 텐데요. 포스코라는 날개 덕분에 꿈에 달려가는 저의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박사과정 진학해도 포스코 아시아 펠로우의 정신을 잊지 않고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원 학생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군 학생